15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부진에 하락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경기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76%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11%, 1.0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이어진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확산된 데다 미국의 3월 고용 상황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탓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1.08%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9%, 1.32% 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키프로스가 받을 구제금융 100억 유로 가운데 1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 같은 조치는 키프로스 국영은행들을 안정시키고 공적 지출과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이 제기한 결함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19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리콜로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에 따른 부담과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한편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출발은 상승으로 좋았지만 역시 장중에 1970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었고요. 마감은 1980선 초반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반등하면서 4년 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떨까요? 전망과 전략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슈, 오늘장 영향까지 모두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지표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ECB라든지 아니면 BOJ 그리고 BOE까지 어느 정도 지금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를 악화시켰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요일 날 있을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감 자체가 조금 표출되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표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월에 일단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만큼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세를 지금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15만 8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9만 2천 명의 상당히 밑도는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 자체가 오늘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 금 가격을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만큼 금 가격이 지금 좀 중요한 포인트죠. 거기에 대해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1,5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위험자산에 대한 베팅 자체가 좀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짚어봤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이틀간 열리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어제 일본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강력한 추가 양적 완화 방침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 속에 일본 증시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일단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아베 신조와 구로다 하루이코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구로다 하루이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총재가 임명이 되는 것은 바로 아베 신조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로다 하루이코가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베 신조에 대한 기대감을 구로다 하루이코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국채 매입이 일단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국채를 매입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기적인 국채를 매입하면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 자체로 국채는 가져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국채까지도 어느 정도 매입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발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매달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무제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장식이 조금 더 앞당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글로벌적인 유동성 자체가 지금 일본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전처럼 2008년도, 2007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 약세적인 부분 자체가 그 유동성도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도 지금 남아있는 카드는 바로 금리 인하 카드입니다. 그 카드를 꺼내기 이전에는 일본의 사실상 유동성 자체가 유입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글로벌 증시 자체랑 똑같은 커플링 현상을 이룰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일본 증시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 업종이겠죠.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IT 부품 중에서도 일본과 어느 정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부정적인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안 좋은 뉴스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190만 대 리콜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작년을 기억을 한다면 2011년도에 도요타는 800만 대 가깝게 리콜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734만 대였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190만 대 수치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리콜 자체도 한 번 더 지금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환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여기에 리콜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그만큼 더욱더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좀 더 힘든 과정이라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추세적인 반등 자체는 이루어지기 사실상 힘듭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생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자동차주, 운수 장비 업종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영향에 여기에다가 대규모 리콜 소식까지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늦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어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MCU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MC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죠. 그래서 영어가 상당히 힘든 영어였는데요. 일단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부품 같은 것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가전제품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TV, 밥솥 모바일용까지 가리는 것 없이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그런 감각 센서가 들어가는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바로 배터리 충전기 분야입니다. 배터리 충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7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봤을 때 삼성전자 25%, 그리고 LG전자의 25%, 그리고 RF텍의 10%,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가전제품 1등을 달리는 회사가 바로 중국의 하이어라는 회사죠.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센서가 들어가는 업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업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원래 이 시장 자체가 75%가 일본 기업들에게 의존해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미세하고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힘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이 바로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진을 겪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 자체가 조금은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버브 반도체가 반사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기업의 가치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박스권 자체를 돌파할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신다면 일단 4,300원 부근은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에 3,800원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6,000원까지 전고점 부근이죠. 전고점 부근의 매물대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어버브 반도체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겠죠.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추천해 주셨던 스페코가 북한 리스크가 더 강도가 높아지면서 어제 5,0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목표가 도달했고요. 25%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3월 26일 추천해 주셨던 루멘스도 수익입니다. 두 종목 정말 축하드리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일 북한에서 강경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12%까지 나왔다가 장 마감에 마이너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또 다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북한에서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그 출경 조치를 이틀째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괌에다가 다시 MD를 또 설치를 하겠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조기 도입을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북한 중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한 도입도 지금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당 한 대당 21억씩 간다는데, 사실은 그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페코 같은 전쟁 관련주들, 실제로는 혜택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심리적인 요소가 큰 종목들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자꾸만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단기 대응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단기간에 급락세를 타는 타이밍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같은 자리들, 그런 경우에는 상승을 쭉 했다가 막판에 가서 밀려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겠습니다만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좀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이 스페코에 대한 강세, 전쟁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목표 가격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요. 네. 공략을 하시더라도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5,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네. 뭐 5,000원 가기 전에 아마 매물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900원부터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도 5,000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조금 확인이 됐었고요. 이어서 루멘스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LED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스마트폰의 그 평판 디스플레이 이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에서는 LG 이노텍이 상당히 큰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반도체라든지 또 루멘스라든지 루미마이크로 같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제 에페스라든지 뭐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계속 띄었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는 상태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중형 기술주들 쪽으로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루멘스도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9,000원 정도까지 매수가를 지금 제가 9,000원에서 9,4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매수가 잘 주고 지금 반등 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 노리시면서 전 고점 라인 10,000원 정도 가격인데요. 이 가격 돌파 여부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실 건지 말 건지를 결정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루멘스도 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전고점 부근인 10,000원 가격대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목표 가격 11,000원까지 보유 여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 들고 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유통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통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를 좀 계속 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종목군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통 관련해서 그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그 경기 침체하고 맞물리면서 의식주 쪽에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기업들의 성과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역시 뭐 그 심리적인 요소가 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해외 수출의 증가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신규 시장을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자동차나 이런 전통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서 우리 그 가전 제품들 말고도 뭐 그냥 일반 소비재들, 뭐 예를 들어서 식품 종류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뭐 오리온사의 그 초코파이 같은 제품들을 보면은 오리온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그 시장의 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 관련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꾸준한 관심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요. 또 국내 요소를 봤을 때도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잡고자 하는 뭐 그런 심리가 발동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유망 업종은 유통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 가운데 한 종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최근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뭐 실적 자체의 증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계열사 매각을 통한 현금 유입과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11월 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한번 탔었습니다, 종목이. 그리고 그때부터 조정 구간을 겪으면서 12월, 1월, 2월까지 횡보를 하다가 3월 들어서 주가가 다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 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에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는 상태라서 눌림목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8,200원에서 8,4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인 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목표가 수정을 좀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인터파크도 앞서 AS 받아봤던 스페코와 루멘스처럼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주목하라고 하셨던 일본 증시가 어제 BOJ가 시작한 가운데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기에 플러스로 북한 리스크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 중국 증시를 일본 증시의 상승과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 이거는 피치 못하게 이제 한번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일본은 뭐 니케이 225죠. 일본 증시의 차이, 일본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를 계속 보일 것이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신문에 나오는 호재성, 그러니까 특히 미 증시의 신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개인들이 당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 일본 증시의 상승 때 우리가 빠지고, 또 글로벌 증시가 뜰 때 우리는 뜨지 못하고, 글로벌 증시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그런 모양인데요. 어쨌든 간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뭐 환율을 떠나서 이제 대외 주가 중에 여러분 보다시피 그 미 증시 중에 지금 반도체 지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지수 자체가 미 4대 지수 중에 지금 다른 지수들은 아주 추세가 뭐 그런 데로 살아있다 하지만, 반도체 지수가 크게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큰 폭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미 주가가 상승폭에 3.8% 조정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연관된 밀접 관계다, 이렇게 제가 누차 들었는데, 이제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면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안 빠지고 속을 새기고 있죠. 안 빠지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속을 새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미 증시가 빠질 때 동행성으로 이제 보이면 되는데 동행성을 안 보이고 우리나라가 엉뚱하게 이제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살아있다, 이 말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서 있으니까 시가총액 좋은 전체적으로 주가 빠질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그 나머지 종목이 크게 빠져가 여러분에게 이제 고통을 무지하게 주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61평의 지지 부분이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증권 우리 방송의 시황을 보면 참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61평이 하락할 때 주가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주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거 이번 주 이제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거기 보면 분명히 이야기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61평 상승 때 견딜 차트가 밑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계속 주식을 사야 된다.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분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반면 이제 61평이 떨어질 때 주가가 밑에 있으면 이거는 추격 매도해야지만 위쪽도 물량을 줄여야 된다 했는데, 지금 61평 자세히 보세요.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61평 떨어지는데 61평 위에서 계속 콜이라고 떠드는 X들이 있는데, 그 X들은 증권을 어디서 배운 줄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앞이나 내 뒤에 전응아들 너무 많습니다. 증권 어디서 배운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60일 이평이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여러분 자꾸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나간 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지나간 거 이야기하고 지금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방송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오늘 60일 이평을 이제는 서서히 깨지 않을까 하는데 그 사이 이제 선물 때문에 기관들이 바닥에서 저점에 매수를 했죠. 매수했는데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이 아래 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기관들이 계속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돼 있습니까? 선물에 연기돼 있습니다. 왜? 기관이 1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장 자체가 지금 지뢰를 묻어놨습니다. 뭐 개인들이나 외국인이 풋을 많이 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많이 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관들이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갖고 그 집에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올리면 개인들은 없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올리는 거 외국인 또 방관하고 기관도 방관하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코피 나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선물에 연동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BLW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BW가 하방하면 주가는 일단 약세 보일 것이다 했는데도 지표 필요 없다. 지표 필요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표 필요 없다 같습니까? 그래서 지표를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나쁘다 했는데 계속 주식 뭐 1980포인트에서 주식 사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를 물량 줄이라면 줄여야지 왜 안 줄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경제방송 센 방송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볼 능력이 없어요. 현금화라고 하면 현금화를 해야지 왜 안 하고 지랄입니까? 그래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하십시오. 냉정하게. 제가 여러분 1등 주식 이번에 해락했는 이유가 주가가 빠질 때 1등 주식 그러면 주가가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본전될 수 있는 종목은 1등 주밖에 없다면 다른 주식 1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지금 뭐 전쟁 관련주 펄쩍펄쩍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잡주입니다. 전쟁 안 납니다. 누가 전쟁 나겠습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보십시오. 우리 앞바다에서 미국 강대국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상 안 걸리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전투기들이 한 100대 또 보십시오. 동해안에. 그럼 우리 비상 안 걸립니다. 비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별표 아니고 개인들 선물 풋 많이 걸으라고 지금 조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요 대북 리스크 상관없습니다. 없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주식 지금 개인이나 외국인이 선물 풋 2조까지는 주가 약세 보일 겁니다. 보인다면 주가 다시 올립니다. 제가 계속 주식 꼭지에서 빠진다 했죠. 계속 빠진다 했습니다. 그때 뻐꾸기들을 전부 간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번 장이 뭐 코피 많이 터져. 자, 1950까지 빠진다 해봐야 30포인트. 30포인트 해봐야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물린 거 왜 하겠습니까? 이럴 때 왜 합니까? 교체 매매 하세요. 교체 매매 하셔야 됩니다. 교체 매매 하셔가지고 우량주로 집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첫째 상해증 씨 뭐라 했죠? 상해증 씨가 코피 터진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상해증 씨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씀 상해증 씨 2200 이하 갈 것이다. 2200 가까이 오잖아요. 옵니다.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와 상관없다.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중국이 제일 높은데 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하고 환율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보시고요. 지금 투매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물린 거 더 빠지면 어떻습니까? 주식은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안 섞습니다. 어떤 전화가 손절매쳐야 돼. 손절매치고 주식 안 하시면 파시고 다른 데가 어디 가가 먹을래요? 먹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가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은 대박 얼굴이에요. 쪽박 얼굴이에요. 대박 찾지 마십시오. 소박에 만족하십시오.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매 치지 마시고 버티시고 짜투리 있으면은 기다리십시오. 제가 사락할 때 사시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 잡주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선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료 강좌 있습니다. 2호선 신천역에서 있으니까 신천역 대신 지점에 있습니다. 선물 안 하실 분, 거기 와가 커피 3잔, 4잔 마실 분, 아예 자산 5천만 이하 되시는 분, 오지 마세요. 자리 복잡하니까. 오지 마시고, 출자 살짝 공부해가지고, 인생 역전하실 분 오십시오. 공짜 좋아하고, 그런 사람 오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쓸데없는 시간 때우라고 오시는 분들, 강연에 공짜라고 오지 마세요. 커피 4잔, 5잔 마시지 마시고, 절대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 월요일 날 4시에,
2호선 신천역 대신 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쉬십시오. 그냥 쉬는 게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뼈 있는 소리 해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상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 종가로 61선 깰 가능성 높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식 매매 자제하자 당부하셨고요.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갈까요? SPN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제일모직입니다. 화학, 케미컬, 전자재료, 패션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사업부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실적 성장 지속 및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아몰레이드 산업에서 핵심적인 재료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케미컬 부분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신소재 개발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패션 부분에서는 빈폴, 갤럭시 등의 회사 브랜드가 국내 시장 및 중국 시장에서도 진출하여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1100%로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9만 원에서 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9천 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제일모직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3월 6일에 추천해 주셨던 성창기업지주가 어제 6% 이상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를 제가 한 10% 드리고 한 달 정도 꾸준히 들고 가시라고 했는데 정확히 1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종이 및 목재 관련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산 가치주입니다. 회사 땅이 많은 회사입니다. 자회사로는 성창기업 주식회사와 성창보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2, 3위권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제가 지난달 주위 부모님이나 주위 나이 드신 친척분, 학교 스승님들께 용돈 좀 드리라고 공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정확히 1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후 상승도 가능하지만 매도하셔서 꼭 나이 드신 부모님과 주위 친척분들, 생각나는 어르신분들께 용돈을 꼭 좀 챙겨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생활이 참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약 200만 명이 사실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자녀분들이나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실상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돈 많은 주위에 아는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과 지난달 같이 등산을 한 장이 있는데요. 현재 그분이 집이 한 3채 있고 땅은 한 몇만 평 있습니다. 현금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방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 살아생전에 단돈 10만 원도 드린 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증권 투자하신 우리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아파트, 땅, 돈, 명예, 권세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항상 부모님과 주위 친척 어르신들께 용돈이라도 자주 주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또 한 종목 드렸는데 그 종목도 한 5% 정도 현재 수익이 나 있습니다. 기분이 참 좋은데요.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다시 AS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N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4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제일모직을 꼽았는데요. TV, 태블릿 PC용 평광필름과 반도체 공정소재 성장으로 외형 확대가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빈폴 아웃도어 등 신규 브랜드 런칭으로 매출 지속 성장 가능성도 예상되면서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현대모비스를 꼽았는데요. 충주의 친환경차 관련 핵심 부품 공장을 완공했고 해외에서는 강소 램프 공장, 터키 모듈 공장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이어서 IM투자증권입니다. SK하이닉스를 꼽았는데요. 최근 2개월간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호황기 진입 구간이며 산업 구조적 변화로 과거 호황기 대비 이번 호황기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인데요. 인터파크를 꼽았습니다. 수익성 높은 공연 티켓 판매 그리고 항공권, 여행 상품 판매 사업 부문의 고성장을 통한 수익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1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CJCGV를 꼽았는데요. 한국 영화 경쟁력 상승과 함께 견조한 흥행력을 가진 블록버스터 개봉으로 영화 관객 수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유지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목요일장 전략을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종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장은 유로존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자정에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키프로스 정부와 트로이카 간의 최종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말 초안과 다른 점은 키프로스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 기한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유럽 쪽의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도 주가의 상승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향후에 구제금융안이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키프로스가 과연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얼마만큼 이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의 악화를 제외한 유로존 문제는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시황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들어봤고요. 신규 편입 종목 살펴보니까 제일모직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일모직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TV나 태블릿 PC용 편광 필름과 반도체 공정 소재 같은 전자소재 산업 부분이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제일모직 실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의료 부문 같은 경우도 빈폴 아웃도어나 에이세컨즈 같은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함으로써 외형 성장에 역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의 외형 성장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종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장 출발을 한 26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재 동시호가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는 1970선 예상주수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1959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체크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분석은요, 맨날입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오늘 휴장일인데요. 이제 맨날 대만 증시는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이제 또 휴장이 오늘 예정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4월 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제 교통부와 이제 환경부 업무 보고를 이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재벌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또
정책적인 또 이슈에 따른 또 정책 수혜주들이 좀 나타나는지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페이스북 폰 오늘부터 이제 공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대만이 스마트폰 제조사랑 이제 손을 잡고 페이스북 폰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기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SNS 서비스를 이제 결합해서 전원을 켜면은 페이스북의 초기 화면이 나타나면서 카메라도 이제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페이스북 서비스와 직접 연결하는 기능들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산업부에서 2013년도 1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제 지표 오늘 발표가 이제 해외 증시에서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ECB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2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BOJ 이제 기준 금리 결정이 또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체크해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황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뭐 주식 승천 그리고 굿모닝 대박 야감에 나오면서 말씀드리는 시황에 대한 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시장은 흔들릴 것이 없는데 흔들리는 그 시장 뭐 변동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중소형 좀 위주의 장세다. 그래서 최근 장의 좀 트렌드를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는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1988포인트 기준으로 이하는 일단은 매수에 대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대형주를 한번 대형주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요. 일단은 코스피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 트렌드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 붙으면서 이게 밑거리가 계속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중형주를 보시더라도 중형주는 오히려 상승 추세로 또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또 소형주를 보시더라도 상승 추세로 된 것이 일단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외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여건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보시더라도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도 신뢰도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이번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 계속 나타나고 있죠. 또 금융정책 측면에서도 통화 완화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 이제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이 환율에 대한 변화겠죠. 바로 제가 이제 1117원의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여부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미국 달러 강세가 시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요. 단순히 이머징 마켓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머징에 대한 성장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부족했던 자본들을 차입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또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이나 중국에 이제 수출을 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반드시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부 이머징 국가와 같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강세장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코스닥 시장을 한번 같이 놓고 보면요. 지금 이 코스닥의 강세장 제가 거의 이제 국내 쪽에서는 거의 유일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450포인트부터 500포인트, 520포인트, 530포인트를 계속해서 제가 지수는요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계속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코스닥의 강세장은 최소 2분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선상에서도 걸리는 자리가요. 일단은 뭐 그동안 4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박스권 트렌드를 돌파를 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600포인트에 대한 고지 그리고 이제 700포인트에 대한 고지도 계속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뭐 시장에는 이제 뭐 양극단의 계절을 좀 경험하고 있죠. 뭐 코스피를 매매하시는 분,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 거의 뭐 체감 지수는 많이 틀리실 겁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냉기가 느껴지고 또 반대로 우리 코스닥을 놓고 본다면은 한여름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주에는 과감히 승부수를 던져보는 전략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뭐 환율의 강세가 나온다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뭐 현대차, 기아차를 같이 놓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어제인가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 뭐 큰 이슈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뭐 내용을 살펴보면요, 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이에 제작된 다수의 모델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결함들이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된 사고 사례는 없고요. 리콜 비용은 적당한 충당금에서 회계 처리될 만큼 금액의 규모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내를 포함한 타 지역 이제 판매 차량에서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거나 또 확산에 대한 가능성, 또 리콜이 또 대규모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좀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현재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뭐 전체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라는 것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좀 많이 흔들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1988포인트 이하로는 지수는 이제 저평가 기술적인 이제 그 바닥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인 지수의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 신호는 바닥 신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 개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로 지수를 묶고 또 파생으로 흔들지만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참 견고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일단 파생 동향에서도 이제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선물은 일단은 계속해서 상당 구간대까지 계속 열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큰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좀 한 일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자세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